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아파서 하고 소리 나시죠?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고요. 오래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려면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시는 음식이 관절 통증의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들 드시죠? 아침에 달콤한 음료 한 잔, 오후에 과자 조금, 저녁에 시원한 맥주 한 잔. 다 먹는 건데? 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특정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음식만 끊어도 한 달 안에 관절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의심스러우시죠? 실제로 해보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세요. 무릎 아픈 게 많이 나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실버라이프에서 관절을 망치는 음식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도 쉽게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 뭔가 드시면서 보고 계신다면 잠깐 멈춰 보세요. 혹시 그게 위험한 음식일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엔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에 대한 답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달달한 음식입니다. 콜라, 사이다 좋아하시죠? 시원하고 달콤해서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런데 콜라 한 캔에 각설탕이 7, 8개나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이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피 속의 당분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큰일 났다 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그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빨갛게 붓고 아프죠? 그게 염증입니다. 몸이 나쁜 것을 내보내려고 싸우는 거예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 안에서 이런 염증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관절로 갑니다. 탄산음료만 문제가 아닙니다. 과자, 케이크, 도넛, 사탕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과자 성분표 한번 보세요. 설탕, 물엿, 옥수수 시럽 온통 단 것 투성이입니다. 목캔디도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설탕 덩어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나오는 음료수들 보면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 설탕보다 10배는 더 나쁜 겁니다. 고가당 옥수수 시럽은 우리 몸에서 바로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요. 특히 관절 연골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연골은 우리 관절 사이에 있는 하얀 물렁뼈 같은 거예요. 고기 삶을 때 나오는 그런 것 말입니다. 이 연골이 있어야 뼈끼리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 연골이 딱딱해집니다. 마치 말린 오징어처럼 질겨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콜라를 2캔씩 마셨어요. 2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거의 다 닳아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탄산음료부터 끊으세요. 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디저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날이나 특별한 날에 조금 드시는 건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팥빙수 같은 것들, 한 그릇에 설탕이 20에서 30스푼이나 들어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커피에 넣는 설탕이나 시럽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커피 3-4잔 드시면서 설탕을 넣으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설탕을 드시는 거예요. 연구를 보니까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해요.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치킨 배달 자주 시키시죠?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서 자꾸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튀긴 음식이 관절에는 독입니다. 왜 그럴까요? 치킨을 튀길 때 쓰는 기름, 특히 여러 번 쓴 기름에는 나쁜 기름이 가득합니다. 이걸 트랜스 지방이라고 해요. 원래 기름은 실온에서 액체죠? 그런데 이걸 인공적으로 딱딱하게 만든 겁니다. 마치 액체인 물을 얼음으로 만드는 것처럼요. 이렇게 변형된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염증을 확 키웁니다. 치킨뿐만 아니라 감자튀김, 돈가스, 탕수육, 이런 튀긴 음식들 다 조심하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기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몸에 세포막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벽 같은 거예요. 이 세포막이 건강해야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면 이 세포막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세포들이 제대로 소통을 못해요. 특히 관절 주변의 세포들이 염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말이에요. 예전에는 고기라고 하면 그냥 신선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갖 화학물질을 넣어서 만든 가공육을 많이 드시죠. 이런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 이라는 방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음식이 썩지 않게 하고 색깔을 예쁘게 만드는 약품이에요. 이 방부제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햄 한 장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만 해도 하루 권장량의 30%나 됩니다. 그리고 방부제, 발색제, 증량제, 온갖 화학물질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아침에 햄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정말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달걀 하나 더 드세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할 만큼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마가린도 조심해야 합니다. 빵에 바르는 마가린, 과자 만들 때 쓰는 쇼트닝, 이런 것들도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버터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마가린으로 바꿨는데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마가린이 더 나쁩니다. 마가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억지로 넣어서 딱딱하게 만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원래 기름의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몸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한 기름이 되는 거죠. 차라리 버터를 조금 드시는 게 나아요. 버터는 최소한 자연 그대로의 기름이거든요. 이런 나쁜 기름들이 관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과 오메가6라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한데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 오메가6는 적당히 있어야 하지만 너무 많으면 염증을 키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먹는 기름진 음식들은 대부분 오메가6가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콩기름,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씨 기름, 이런 것들로 만든 음식들 말입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 쓰는 기름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루 종일 높은 온도에서 여러 번 사용하면서 기름이 산화되고 변질됩니다. 이런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을 넣는 것과 같아요. 실제 연구를 보면 튀긴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무릎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튀긴 음식을 먹으면 다음 날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해요. 세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짠 음식 정말 좋아하시죠? 김치, 젓갈, 된장찌개, 라면. 이런 음식 없으면 밥맛이 안 나죠. 하지만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얼굴이 부어 있죠? 양말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남고요. 그런데 관절도 마찬가지로 붓습니다.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물을 많이 저장하려고 합니다. 짠 것을 먹으면 목이 마르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 물이 몸 곳곳에 쌓입니다. 특히 관절 주변에 물이 쌓이면 관절이 붓고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금은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칼슘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영양소인데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특히 라면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소금이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의 거의 절반입니다. 라면 스프 하나에만 나트륨이 1500mg 정도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이니까 거의 대부분을 라면 하나로 드시는 거죠. 그리고 국물까지 다 드시면 정말 소금 폭탄입니다. 국물이 맛있어서 다 마시고 싶지만 관절을 위해서는 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젓갈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새우젓, 멸치젓, 오징어젓 이런 것들은 정말 짜거든요. 조금만 드셔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넘어버립니다. 찌개나 국물 요리를 하실 때도 젓갈을 많이 넣지 마세요.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시면 훨씬 건강합니다. 이제 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맥주는 관절에 정말 안 좋습니다. 맥주에 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바뀝니다.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서 통풍을 일으켜요. 통풍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아파서 발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맥주는 다른 술보다 퓨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마시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요산 농도가 더 진해져요. 소주나 다른 술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몸에서는 염증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관절로 가는 혈류를 나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수분이 빠져나가죠? 관절 사이사이에 있는 관절액도 마찬가지로 부족해집니다. 관절액이 뭐냐면 자동차 엔진오일 같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이게 부족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프게 됩니다. 실제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보면 관절이 빨리 늙는다고 해요. 40에서 50대인데 80대 관절 같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죠?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회복 기능이 떨어집니다. 관절 연골이 재생되는 것도 주로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관절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요즘 나오는 가공식품들입니다. 편의점에 가보시면 온갖 음식들이 다 있죠? 컵라면, 즉석밥, 냉동식품, 각종 과자. 편리하고 맛있어서 자꾸 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관절에는 독입니다. 이런 가공식품들에는 우리가 모르는 첨가물들이 가득합니다. 산화방지제, 유화제, 증점제, 이름도 어려운 화학물질들이 수십 가지씩 들어있어요. 이런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MSG인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우리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관절 주변에는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 신경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관절의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데 MSG가 이런 신경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인공 감미료도 문제입니다. 설탕 대신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이런 인공 감미료들이 우리 몸의 장내 세균을 바꿔버립니다. 장내 세균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장내 세균이 나빠지면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관절로도 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가공식품 없이도 잘 사셨잖아요.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만 드셨는데 그래서 관절도 훨씬 건강하셨던 거예요. 요즘은 너무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과 집에서 만든 음식을 주로 드시는 분들을 비교해 본 연구가 있어요.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관절염 발생률이 40% 정도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물어보실 텐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전에 드시던 음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물과 보리차입니다. 탄산음료 대신에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관절액의 주성분이 바로 물이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관절액도 충분히 만들어져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에도 안 좋고 몸을 차갑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거든요. 보리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마시던 차예요. 카페인도 없고 몸에 부담도 없어서 하루 종일 드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지지만 며칠만 참으시면 오히려 단 음료가 너무 달게 느껴질 거예요. 밍밍할 때는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 몇 조각을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삼치 이런 등푸른 생선들을 일주일에 2~3번은 드세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오메가3는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 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튀기지 마시고 구워서 드시거나 찜으로 드세요. 구울 때도 기름을 많이 두르지 마시고 그냥 팬에 살짝 구우시거나 오븐에 구우시면 됩니다. 삼치구이, 고등어 조림, 정어리 구이 이런 식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관절에도 정말 좋아요. 생선 비린내가 싫으시면 생강이나 마늘을 함께 넣어서 요리하시면 냄새도 없어지고 영양도 더 좋아집니다.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견과류들을 하루에 한 줌씩 드세요. 견과류에도 오메가3 같은 좋은 기름이 들어 있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도 많이 들어 있어서 관절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과자 대신에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거든요. 소금에 볶은 견과류보다는 생것이나 볶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특히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어서 관절에 정말 좋아요. 아몬드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현미밥과 잡곡밥입니다. 흰 쌀밥 대신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현미에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 있어서 신경 기능을 좋게 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염증도 덜 생겨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거든요. 잡곡밥도 좋습니다. 보리, 콩, 수수, 조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지으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관절에도 좋아요. 특히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관절 연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마늘과 생강입니다. 마늘과 생강을 요리할 때 많이 넣어서 드세요. 마늘과 생강은 천연 항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혈액순환도 좋게 해서 관절에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도와줘요. 마늘은 하루에 2~3쪽 정도 드시면 되고 생강은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하루에 한 조각 정도 드시면 됩니다.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요리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고기 볶을 때, 생선 구울 때, 국 끓일 때 어디든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생강차나 마늘차로 드셔도 좋아요. 생강 몇 조각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어요. 이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물과 보리차, 등푸른 생선, 견과류, 현미밥과 잡곡밥, 마늘과 생강입니다. 이것 외에는 평소에 드시던 미역국, 된장국, 시금치나물, 도라지무침, 콩나물국 이런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을 드시면 돼요.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좋고요. 다만 소금을 조금 덜 넣으시고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나 두부를 넣어서 끓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관절에 나쁜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다 관절에 안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뭔가 드시기 전에 이게 달지, 짜지, 기름지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심하시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다 끊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맛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시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한 달만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피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음식 5가지는 꼭 드셔보세요. 그러면 관절이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관절로 계단도 쉽게 오르고 허리도 쭉 펴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음식 끊었더니 관절이 좋아졌어요. 이런 음식 먹기 시작했더니 통증이 줄었어요. 이런 후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